4강 볼게요. 조직 변화에서 원칙과 가치의 지속성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영어는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키워드들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Nothing of an organization strategy or business model 여기까지 조직의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에서 sacrosact라는 단어, 유의어 단어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좀 외워줄래? 알았지? 자, 이런 것만큼 이제 신성 불가침의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에 나왔으면 이제 우리는 얘를 한 세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 모든 것이 끝날 만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래서 우린 여기서 중심 소재도 뽑고 주제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서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봐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벗이라는 것 자체가 등의 접속사니까 원래는 지금 이게 한 문장이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우린 이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추가 진술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원칙과 가치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에는 반드시 커팅 포인트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어떤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구분점은 좀 만들어주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조직의 전략으로부터는 이제 좀 독립적이다 라고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네들은 소중하고 독립된 자산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으로부터는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A라는 회사예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원칙과 가치를 무시하고 그냥 돈만 밝힙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전략을 수립을 했으면 사실 그거 따라가자고 전략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마저도 이런 원칙이나 가치가 없다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 생각하면 되겠죠. 되게 중요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해가 됐지? 그게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빈칸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 거죠. 지칭 추론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순서 문제로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로도. They provide continually an identity when everything else is expendable. 그럼 봐봐요. 이 원칙과 가치라는 건 연속성과 정체성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커팅 포인트라는 거는 좀 끊어줄래? 그것이 뭐야?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그럼 독립적은 뭐야? 지속성을 갖고 있어. 근데 전략이라는 건 어때? 전략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방향성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은 독립돼 있으면 회사의 어떤 조직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거든. 그러니까 좀 갖고 있어주지 않을래? 너의 이념과 가치를.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모든 것은 뭐야? 얘네 두 개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소모적이에요. 일회용이라는 겁니다. 대체가 가능하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빈칸으로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요, 코어 엘리먼트 뭡니까? 어휘 문제로 나올 만하죠. 어휘 문제로 나올 만합니다. 왜냐면 얘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그럼 코어나 언체인지랑 같은 말이에요. 맞지? 서술형으로도 잘 기억해 봅시다. 리더가 기업 전체를 성공적으로 개조한 사례는 그러면 이제 은는이가가 1번이라 그랬어요. 다가
2번이라 그랬어요. 을을이 3번으로 되어야 해요. 얘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잖아요. 니은과 리을은 명사 뒤에서 써요. 그럼 얘는 1번, 3번 뒤에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형용사는. 이해됐지? 그럼 봐봐. 리더가 개조했어요. 얘가 1번, 2번입니다. 근데 사례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를 이제 꾸며주는 거야. 얘가 이제 1번인 거지. 그래서 개조하니 얘를 꾸며줄 거니까 이 안에서 또 1번, 2번을 나타내야 돼. 얘가 1번이고 그 뒤로 얘가 얘를 꾸며주니까 그 안에서 리더가 개조했어요. 뭐를? 기업 전체를. 1-1, 1-1, 1-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사례는 어떻다 그랬어요? 나타낸다 그랬어요. 얘가 2번인 거죠. 뭐를? 조직상의 변화를. 얘가 3번인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의 포괄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범주에서. 얘가 4번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어디서 끊어야 될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해요. 꼭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왜? these 같은 지시어들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례로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뭐를요? 이거를 유지하는 거. retain이란 단어. 유지하는 거. keeping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변화의 과정에서 원칙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고 의지할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요 파트. 어쩌면 역설적이게도요. 가장 강력한 원칙과 가치를 가진 조직이 뭐 하고 있어요? 최고의 적응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봐봐. 전략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는 게 있었는데 원칙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훨씬 더 큰 적응 능력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그것에는 꽉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검토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원칙과 가치를 갖고 있으면 되게 고집불통일 것 같잖아. 근데 그거 말고는 다 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니? 어휘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고 싶잖아. 그럼 집을 태워. 회사를 다시 만들어야 되면. 근데 못은 남겨둬. 못은 남겨두라고. 그러면 지금 하미추론 문제로 이렇게 우리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술형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서 이제 해주면 꽤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되게 중요합니다. 요약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외워줄래? 해석하면서 이 문제도 좀 풀어주고. 사회적인 인간의 행동과 감정이에요. 키워드도 생각해 보고요. 자, 인간 본성에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동.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그래서 행동, 우리의 감정이 우리 내부에 있는 특이한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만의 이제 고유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이끄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는 안 되고 유니클리를 써라라고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 본성은요, 행동과 감정이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다고 한 거니까. 하지만, 그럼 얘가 한 문장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Are not all that private. 그렇게, 그닥 개인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랑, 과업 수행 관계를 시작하도록 돕는 그런 행동은 그닥 개인적인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순서로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너무 짧아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기억은 좀 해주고 글의 흐름도 좀 잘 기억해주고 얘가 한 문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3번 문장부터는 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들은 이제 어떤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acceptably close in conformity to widely accepted social rules. 사회적 규칙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근접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떤 놈 하나가 자기는 죽어도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막 땡깡 부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돕는 이런 행동들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규칙들은 배워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쉽게 배워요. 그리고 갖고 있다는 거죠. 너무 쉬워서 자만심에 빠지게 돼요. 그게 자기 훌륭한 업적이라는 자만심에 빠지는 겁니다. 아, 내가 아니면 이걸 못했어. 이런 거. 알겠지? 근데 이게 사회적 일인데 개인적인 일로 치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영작으로도 such that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신적 삶의 발명품인 것처럼 생각을 해. 그리고 그때 그 대부분은 다 친숙해, 우리한테는. 그것들이 우리한테 친숙하듯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숙한 거야. 우리한테만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된단 말이에요. 그 사회 규칙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적인 것들은 정말 단순히 사회적인 거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개인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빈칸이라는 것은 글의 주제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문장이죠. 근데 만약에 중요한 문장도 아닌데 그냥 냈어. 그럼 니네 엿먹으라는 거야. 진짜야. 니네 그냥 다 외웠나 안 외웠나 그거 묻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운 애들이 문제 풀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워크북도 풀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 알았지? 네, 지금 우리의 행동과 감정이 우리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은 사회 규범과 밀접하게 일치해. 그럼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우리가 배워왔던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배워왔던 거야. 집에 오면 신발 가지런히 놔.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양보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게 아유 내가 그냥 난 너무 착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인간의 행동과 감정이라는 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거는 그냥 사회적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4강 2번이에요. 음식 조리의 생물학적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도 기억합니다. 자, 조리된 음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데 그게 친숙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이거 지금 다 같은 말인 거죠. 안전하니까 상할 위험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맛을 만들어주고 맛없는 거는 위험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가열하는 게 쪼갤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으깰 수도 있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한 한 가지 측면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문장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 빈칸 문제로도 찍어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얘가 어때요? 인정은 잘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음식이라는 건 에너지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음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을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생물학적 이점이라고 나온 겁니다. 에너지가 올라가요.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로도 넣어 드린 거예요. 근데 뭐 문장이 너무 길어서 11문장 정도 되니까 여기가 B라기보다는 뭐 한 이쯤에서 B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삽입으로도 넣어 드렸습니다. 너무 뻔해서 삽입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삽입으로 넣어 드리긴 했어요. 그럼 엑스트라 에너지라 그랬으니까 뭐죠? 얘가 양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생물학적 이점을 줬죠. 얘가 빈칸 문제로 그냥 서비스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더 잘 생존하고 더 번식했죠. 그러니까 여기 삽입이 나올 수도 있죠. 왜? 생물학적 이점을 줬으니까. 그들의 유전자는 퍼져나가게 되죠. 그럼 봐봐. 여기서 더 잘 번식한다고 했으니까 유전자가 퍼져나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술의 영작으로도 보는 겁니다. 그들의 몸은요. 생물학적 조리된 음식에 반응함으로써 적응함으로써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최대한 활용하게 된 거죠. 새로운 식단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을 보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리된 음식에 적응해서 진화하게 된 겁니다. 신체적, 생리적, 사회적 변화를 가지고. 그리고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댑팅이라고 써져 있는 단어도 좀 잘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 다 기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공부 양이 적은 거죠. 그러면 이런 거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런 내용들까지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덜 당황하겠죠.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공부는 한 것 같지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 그러면 나는 문제를 딱 보면 처음 보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연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자연 선택은 뭐죠? 진화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Natural Selection이란 말은 원래는 이제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하죠. 적자 생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바꾼 거예요. 찰스 다윈이.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화석 증거가 뭐라고 얘기하냐? This dependence. 이러한 의존이에요. 그러니 얘가 삽입으로 나와도 되고
얘가 순서로 나오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this 같은 지시어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의존이 이렇게 된 거니까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거 바로 딱 시간이 시작한 그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인간다움을 요리를 한 사람의 덕분으로 돌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서머리 잘 기억하시고요. 4강 3번입니다. 텔레비전이 스포츠 산업에 미친 영향이에요. 제목 주제도 잘 기억하시고 키워드도 잘 기억을 해봅니다. 자, 라디오가요. 이제 페트로니지의 시대를 이제 좀 확고히 하는 원동력을 제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명품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스포츠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준 통신 매체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뒤를 이은 발명품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라디오가 되게 큰 원동력을 제공을 해줬지만 그 다음에 따라 나온 그 인벤션이 정말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거. 그리고 이제 마케팅 관행의 성장, 발전을 향상시킬 거라고는 누가 알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의문을 가졌다고 말한 거는 뭐겠어요?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사람들이 뭐 볼까?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보급률도 떨어졌을 거잖아요. 비싸니까. 방송국도 없고 사람들은 다 라디오는 그래도 좀 싸니까 다 갖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랫폼 텔레비전인데요. 그게 이제 두 야구팀만 방송을 하는 거예요. 4위를 다투고 있는. 얘가 정말 강력하고 수익성이 있는 결합을 제공했던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에는 지금 TV 얘기 나온 거죠. 얘도 이제 TV 이야기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강력한 수익성을 줬다고 했지. 그 다음에 TV가 또 어떤 수단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expand their market presence and unique opportunity.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 거죠. 그들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을 특별한 기회를 이제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영작으로도 기억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내가 서술형을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는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얘가 지금 얘를 꾸며줄 건데 그럼 해석을 뭐뭐가 뭐뭐 하는 수단, 마케터가 인게이지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은 되어 있어야 내가 서술형을 할 거잖아요. 이거가 안 되니까 자꾸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외워지냐고. 안 외워지지. 그래서 한글에다가 숫자를 쓰라고 했죠. 숫자를. 그럼 TV는 뭐 했어? 제공했지. 뭐를? 수단과 기회를.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수단이 3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포츠 단체가 시장 진출을 확장할 수 있느니 이제 얘 꾸며주는 거니까 4번이죠. 그럼 4번 안에서 은느니가가 나왔고 확장하다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1번인 거고 얘가 2번인 거죠. 근데 뭐뭐 할 수 있느니라고 한 거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써야겠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예를 들어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세요 라고 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얘 빼고
뒷문장은 지금 사실 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by which 요 정도면 되거든. 그 수단으로 expand 빼버리고 스포츠 오거니제이션이 expand their market presence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서술형 조건이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제 by which라는 애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일단 뒷문장이 완전하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선생님 by which는 갑자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민즈라는 단어가 수단이잖아요. 그럼 수단으로라는 말을 쓰는 것이 너무 잘 어울리거든. 그래서 by which를 쓴 거예요. 이거는 경험이고 익숙함인 거지. 알겠지? 그럼 노션이에요. 개념이죠. 그림이 천마디 말에 가치가 있다라는 개념이 실제가 된 거죠. 진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대절로 바꿔준 것도 봐야지.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공부가 그냥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대비 영상을 시험 전날 듣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법 나갔고 문장 분석해줬고 그 다음에 직전 대비 강의 들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기. 알겠지? 여기까지 써머리. 자, 기억하시고요.